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신춘호 회장의 뒤를 이어서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신동원 농심 부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은 2020년 라면의 해외 매출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신동원 부회장은 농심을 종합식품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신사업에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동원 부회장이 신사업을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사업들은 그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고도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고두영 기자입니다. 네, 고도영 기자. 농심은 올해 신춘호 회장 체제에서 이제 신동원 부회장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신동원 부회장이 이제 본인의 경영 색깔을 좀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네, 신동원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새 먹거리로 꼽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콜라겐 제품인 라이필 더마 콜라겐을 선보인 뒤 2021년 4월 콜라겐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함께 담긴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심이 건강식품 시장에 도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전에도 건강식품을 좀 내놓고 시장에 좀 도전을 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농심은 2015년 1월 건콩 펩타이드 제품을 출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사내벤처를 통해 라이필 브랜드를 선보이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그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원 부회장이 신사업에서 어쨌든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겠네요. 네, 신동원 부회장은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주력 신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꼽았는데요. 지난해 성공적으로 제품을 출시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 첫 제품을 출시한 뒤 누적 매출 2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장에 먹는 콜라겐 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대충 알기로도 뉴트리의 에버 콜라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슈퍼 콜라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선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농심이 비집고 들어갈 그런 여지가 좀 있나요? 농심은 국내 콜라겐 제품 가운데 가장 작은 분자량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은 분자량이 173달튼으로 뉴트리, 아모레퍼시픽 제품보다 분자량이 작습니다. 분자량이 작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농심이 먹는 콜라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신동원 부회장이 건강기능식품 말고 다른 거는 또 준비하는 게 없나요? 신사업들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 건강기능식품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신동원 부회장은 대체육을 통해 가정 간편식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비건 브랜드 베지가든을 선보였는데요. 신동원 부회장은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2020년 대체육 제품을 선보이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다며 올해 제대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농심은 이미 가정 간편식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2017년에 이제 쿡탐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골 국밥,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대찌개면, 이런 면 요리 같은 것도 이제 가정 간편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자, 가정 간편식에서 좀 성과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농심은 아직 가정 간편식 시장에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가정 간편식 매출을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한 해 매출 50억 원 가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경쟁사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육과 간편 가정식을 결합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이제 가정간편식, 이거 말고 또 농심이 생수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2012년에 제주 삼다수 유통권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백산수를 내놨는데 이게 좀 어떻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신동원 부회장이 백산수의 품질을 위해서
수원지를 찾아 뭐 지리산도 가고 뭐 울릉도도 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는데 생수사업은 좀 어떤가요? 예, 생수 사업도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어 보입니다. 시장 조사 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생수 시장 점유율은 제주 삼다수가 41%, 롯데 아이시스가 13%, 농심 백산수가 8% 순입니다. 농심의 생수 생산 법인인 연변 농심 강천 유황공사는 2020년 매출 548억 원, 순이익 60억 원을 거둬 매출은 7% 감소, 순이익은 57억 원 늘었지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성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새로운 사업 이야기는 한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농심의 본 사업, 그 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신동원 부회장은 신춘호 회장이 이제 꿈꿔왔던 한국 라면의 세계화, 이것을 위해서 이제 더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국 라면의 세계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농심은 1971년 소고기 라면을 미국에 출시하며 해외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미국에서만 매출 3억 3,500만 달러를 달성했고 시장 점유율 22%, 순위 3위까지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는 일본 도요스이산과 니신입니다. 정말 그 한류 바람을 타고 그 한국 라면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바로 농심이 이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부회장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더 하고 있나요? 네, 농심은 미국에 제2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2021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심은 미국 제2공장을 세우는데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기존 공장의 3배 규모로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원 부회장은 미국 제2공장을 거점으로 삼아 남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미국 공장이 바로 그 신춘호 회장이 마지막까지 신경을 썼던 바로 그곳이죠? 네, 신춘호 회장은 2020년 12월 마지막 업무 지시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제2공장과 중국 칭다오 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그 신춘호 회장의 유언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부회장이 그 라면의 세계화를 위해서 또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농심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여겨집니다. 농심은 2020년 연구개발기로 273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매출의 1%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오뚜기, 삼양식품과 비교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로 넓혀보더라도 매출의 1%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은 CJ제일대당, 풀무원, 샘표식품 등 몇 곳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원래 그 농심은 신춘호 회장 때부터 이 연구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그 농심이 1965년에 이제 라면을 생산했는데 그때부터 라면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자, 신동훈 부회장 이제 연구개발 하는데 이거 말고 신제품 출시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건면, 짜왕 등이 신동원 부회장의 작품입니다. 신동원 부회장은 짜파게티라는 주력 제품이 있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짜장 라면인 짜왕을 선보였는데 짜왕의 차별화 요소인 굵은 면발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심은 한국 라면의 세계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장 증설에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동원 부회장은 야심차게 준비한 신사업을 통해서 농심을 종합식품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농심이 해외사업부문 그리고 신사업 이런 데서도 많은 성과를 내서 지난해 이루어냈던 최대 실적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심의 그 해묵은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 그리고 신동원 부회장의 동생인 신동희 부회장 이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